부천시 계환동입니다. 지하철역으로는 역곡역에 붙어있는 지역이죠. 동은 잘 몰라도 역 이름 얘기하면 하시더라고요. 계환동이랑 역곡동은 예전부터 서울 출퇴근하시던 분들이 서울보다 합리적인 가격, 서울과의 진입성 때문에 특히나 선호하시던 곳이에요. 역곡역은 급행과 특급 열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은 1호선 중에서도 가장 서울까지의 소요시간이 짧고 지리적으로도 서울 서쪽이랑 가장 인접한 곳이에요. 급행 기준 신도림까지 12분이면 도착하고요. 용산이 24분, 서울역이 30분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열차인 1호선 내에서도 꽤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이 가깝다는 이유로 요즘 가장 가파르게 매매가가 상승한 곳 중 하나이기도 해요. 대신 이번 10월 15일 규제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내년 다음 규제 대책이 나온다면 아마 부천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무주택이셔서 40% 대출 한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인근에 초등학교 양옆으로 있어요. 초등학교 근처 좋은 건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녀가 없어도 차후 매도 시에 도보로 통학 원하는 초등학교 자녀분들, 부모님들께 인기가 좋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야 알아서 걸어 다닌다지만 아무래도 초등학생까지는 부모님 케어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라서요. 당연히 학교 인근이라 유해시설 없어서 생활환경 좋은 것도 있고요. 워낙 사는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환경 갖춰져 있습니다. 남부시장이 도보로 300m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병원, 카페 등등 그 근처에 도보로 모두 이용 가능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은 집 자체가 이렇게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2동짜리 요 빌라인데요. 이면도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채광도 좋고 치안도 좋습니다. 주차는 차단기 설치되어 있고요. 2동이다 보니까 1동짜리 빌라보다 관리 잘 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가 공공주택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개발 중이고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전망이에요. 저쪽 보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광명역이랑 온수역까지 바로 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굳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셔가지고 지하철 안 타셔도 여기서 버스로 광명 온수까지 출퇴근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가셔서 7호선 갈아타시거나 광명역 볼 일 있으신 분들한테 교통편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집은 방세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2017년에 지어져서 연식도 준수합니다. 금액은 2억 5천에 매매 진행 중이에요. 집에 대한 상세 설명은 내부 올라가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부 올라와 봤고요. 매도인분께서 저희에게 매도 의뢰 주시기 며칠 전에 도배라든지 기본적인 수리 그리고 입주 청소를 다 끝마치신 상태로 물건을 내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집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입주하시고 나서 추후에 하자가 생길 염려라든지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돈이 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액자랑 화분 디퓨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사실은 매도인의 정성이에요. 아무리 공실이어도 수리가 안 되어 있거나 집이 너무 너저분한 상태면은 매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도인분이 매매에 상당히 협조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세대는 3층인데요. 거실 방향으로 남향이에요. 제가 창문을 닫아 놓은 이유는 이게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아무래도 촬영하는데 방해되는 조금의 생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앞에 아파트 건물 1동짜리가 있기는 한데 이면도로를 끼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막힌다거나 뭐가 들어올 일은 없겠죠. 역곡이나 소사본동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남향에 트여 있는 집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전부터 남향 방향으로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후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요즘에는 탁 트여 있는 남향 방향으로 신축을 올리기가 힘든데 여기는 이 정도면 평생 조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소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면도로를 끼고 있는 집의 장점은 뭐가 됐든 앞이 트여 있다. 대로변 앞이라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또 주차가 용이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창문을 활짝 열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조금 차 소리라든지 아이들 지나가면서 떠드는 소리, 사람 소리 같은 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샤시의 중요성을 요즘에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뭐가 됐든 24시간 창문을 열고 사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감안을 좀 해줄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트월은 타일인데요. 지금 깨져 있거나 손상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 반대 방향으로 소파 자리인데 여기도 이제 벽지를 새로 해서 깔끔해요.
그리고 거실이랑 이어지는 주방인데요. 주방 널찍하죠. 뒷글자 동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2대예요. 요거 냉장고 2대 있으신 주부님들한테 좋겠죠. 이쪽에도 아기자기하게 화분으로 좀 꾸며 놓으신 모습이에요. 아일랜드 식탁 높이가 상당히 센스 있습니다. 사실 싱크대랑 같은 높이의 아일랜드 식탁은 식탁이 너무 높아져서 의자를 일반 식탁 의자가 아니라 바 의자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싱크대랑 아일랜드 식탁의 단차를 두면은 아무래도 다른 식탁이 없어도 여기에서 그냥 생활하시고 뭐 음식 드시기 편하십니다. 요거는 그냥 팁이에요. 수전도 교체를 하셨고요. 사각 싱크볼 넓습니다. 싱크대가 너무 좁은데도 가끔 있어요. 조리기구는 인덕션이네요. 요즘 나오는 인덕션들은 워낙 인덕션에 단점이 부각이 많이 됐었다 보니까 가스레인지보다 화력이 좋은 인덕션도 많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주방에서 바로 붙어있는 안방이에요. 여기가 거실이랑 창문이 같은 방향으로 나 있어서 안방도 널찍하고 남향이나 채광도 좋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보여드리고요. 안방답게 안방에 넣을 수 있는 가구 그리고 퀸 사이즈 이상의 침대 다 넣고도 공간 확실히 남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에어컨 자리 있고요. 안방 깔려있는 부부 욕실이에요. 딱 부부 욕실 사이즈네요. 조금 아쉬운 점은 저 샤워기가 저 세면대 옆에 붙어 있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수도에 있는 밸브 풀어가지고 벽으로 따로 부착을 하시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 깔려있는 작은 방이고요. 여기도 거실이랑 같은 방향 바라보고 있는 남쪽입니다. 다용도실이 붙어있는 방은 제가 항상 세탁실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용도실에도 창이 나 있고 여기도 막히는 거 없이 해가 잘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세탁을 하시고 여기를 옷방으로 쓰셨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북향 창문 나 있는 방에다가 드레스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해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 걸어놨던 벽면으로 곰팡이가 엄청나게 쓸더라고요. 남향의 장점이 뭐예요? 채광이 하루 종일 잘 든다입니다. 그래서 북향보다 조금 덜 신경을 쓰더라도 곰팡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닐까 싶은데 뭐가 됐든 이건 사담이고요. 아무튼 이쪽을 제가 드레스룸으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 세탁방에다가 아이들 방 주면은 애들이 세탁할 때 왔다 갔다 한다고 싫어합니다. 보통. 여기가 현관 옆에 있는 방입니다.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에다가 자녀분 방을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안방이랑 가장 먼 방을 자녀방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뭐가 됐든. 만약에 자녀분들이 없이 신혼부부시거나 1인 가구시라면 여기에다가 서재나 취미방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건너뛰었던 현관이고요. 신발장 자리 큰 거 2칸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중문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뭐 현관이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대신에 뭐 벤치 같은 거 놓고 하실 정도로 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집은 다 둘러봤고요. 이 집은 지금 2억 5천에 매매 진행 중이에요.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호선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서울이랑 가장 가까운 경기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금액도 2억 5천이면은 이 동네 시세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고 같은 연식에 이 정도 금액을 하는 집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금액만 보면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2억 5천짜리들을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어떤 집은 집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경사로에 있어요. 이게 집이 평지에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집은 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2017년에 받고 지금 현재 25년까지 그대로 쭉 수리 없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생활감이 상당한 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를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2억 5천에 사는 집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축이랑 비교를 해보았을 때 물론 신축 좋습니다. 요즘 자재들이 비싸고 인건비 비싸져서 17년에 비해서 훨씬 더 공사 비용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축 분양가가 2억 5천이랑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역곡동 여기 괴한동에 있는 빌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근처에서는 2억대의 신축 빌라를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축급 컨디션을 원하는데 어느 정도 집 사이즈도 나왔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막히지 않고 남향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거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거든요. 이 조건들을 다 부합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까다롭다. 그래도 좀 괜찮은 집을 사고 싶다. 2억대 하셨던 분들 정말 강추하는 집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나오셔야 집 안 뺏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대출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왼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